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대한해운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058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25일 월요일 11시 39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대한해운은 약 2% 이상의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제 대한해운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전부터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과 그리고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은 좀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해상화물 운송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상화물 배로 물건을 실어다 날라주는 그런 운송 산업을 하고 있는데, 주력은 역시나 이제 벌크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벌크선은 이제 원재료, 철광석이나 뭐 석탄 같은 곡물 같은 포장이 따로 필요 없는 이런 이제 그 원재료를 실어다 날라주는 배를 벌크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LNG선, 탱커선, 컨테이너선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압도적으로 벌크선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벌크선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벌크선사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BDI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할 때 운임료가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BDI 지수가 높아지면 벌크선사에게는 호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대한해운이 전용선 매출이 크다 보니까 뭐 BDI 지수가 올라가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단은 BDI 지수나 이런 지수도 그렇고 SCI 그 상해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결국에 운임료가 올라가면서 운임료나 이런 것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해운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이 주가 상승에 좀 모멘텀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BDI 지수 올라가 봐야 뭐 매출이 그렇게 또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좋아지지 않을 텐데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좋아진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해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또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또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회사는 이제 그 보시면은 전용선 매출이 좀 더 높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계약을 많이 합니다. 장기 화물 운송 계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뭐 25년짜리 계약을 하기도 하고 5년짜리 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런 큰 장기 계약을 많이 하는 전용선 매출이 조금 더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이제 SM 하이플러스가 지분 21%로 최대 주주에 올라서 있고, 특수관계인 포함 55%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 종목의 주가의 위치는 바닥권인데요. 좀 특징적인 건 이 종목 상장 이래에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엄청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됐다라는 부분들이 과거와 현재가 좀 달라진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승을 통해서 역배열에 있던 주가를 정배열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추세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이때도 안정적인 매출은 나왔고요. 지금도 뭐 전용선 매출이 주로 주력이라고 한다면 매출이나 이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금이라고 뭐 실적이 이때보다 더 크게 엄청나게 좋아졌다, 그런 것들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운 업황이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의 시그널로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었다는 게 긍정적이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더불어서 이 상승을 통해서 역배열에 있던 흐름을 정배열로 배열 전환을 하다 보니까 추세가 바뀐 거죠. 그래서 하락 추세에 있을 때에는 아무리 좋은 이슈가 있어도 주가가 반응이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보고요. 반대로 추세가 상승으로 있을 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호재들이 붙으면서 주가를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모멘텀이 되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이때는 뭐 3배, 4배 웃돈을 줘도 벌크선을 구하지 못한다,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또 10% 이상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듯이, 지금은 좋은 이슈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방향이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세가 상승이니까
이슈가 나올 때마다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반응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흐름들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해운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추세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좀 이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깨졌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윗꼬리 달고 다시 내려왔고 지금 위치나 이런 포지션이 굉장히 좀 어정쩡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봅니다. 추세선을 회복을 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이탈이 됐다라고 보기에도 애매하고 말 그대로 선에 걸쳐져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에서의 대한해운이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는 사실상 횡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로는 3,150원과 3,1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두고 있고요. 위로는 4,000원과 한 4,100원 정도 이 자리에 저항대를 두고 있는 가운데 거대한 하나의 좀 박스권 흐름 속에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5일선, 10일선, 20일선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추가적인 슈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지만 역시나 위로 올라갔을 때 1차적으로 3,650원, 2차적으로 4,000원대의 단계 저항대는 부담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보시면은 3,650원 정도 3,650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서 자꾸 거래량이 많이 터져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요 무너졌던 요 자리도 그렇고 3,650원이 굉장히 좀 단기적으로는 좀 저항이 되는 1차적인 위치가 계속해서 작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서 한번 더 올라간다면 역시나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4,000원짜리 거래량이 또 많이 터졌던 이 4,000원짜리가 2차적인 좀 저항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게 되면 한 3,100원하고 3,150원 정도까지는 또 하방이 좀 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구간 자체는 이제 보유자분들의 영역 속에서 추가 반등을 더 주면 주는 대로 거기에서 좀 대응을 이어가야 되는 자리인 것 같고 반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거기에서 또 맞춰서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밑으로는 3,100원, 3,150원 정도까지는 하방이 열려 있는 상황이고 위로는 3,650원과 4,000원 정도까지 단계 또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열려져 있는데 현재로서는 5일선, 10일선, 21선 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방보다는 단기 상방을 여전히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5일선 이탈 전까지는 상방을 기대하는 가운데 반등이 나왔을 때 3,650원에서 4,000원 정도에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비중을 좀 줄여가는 뭐 그런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사실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야 돼요.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또 한 번씩 크게 좀 터져줘야 이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최근에 BDI 지수도 다소 좀 정체되고 있는데 여기서 BDI 지수가 다시 한 번 더 위로 솟구치는 상황들이 온다면은 대한해운이 또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고 혹시 BDI 지수가 좀 하락한다면은 하방이 좀 열리면서 이 상승에 따른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연기금 쪽에서 최근에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연기금도 좀 들어오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상방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시나 반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뭐 대한해운은 이슈가 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39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 증시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 매수가, 그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그다음에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